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실수 A, B와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hx가 fx와 g의 x 플러스 b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서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x의 지금 범위가 지금처럼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보시면 함수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자, 키워드는 지금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1대1 대응, 그랬을 때 역함수 존재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프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의 특징. 자, 얘는요. 증가를 하거나 계속 증가를 하거나 또는 어떻게 계속 감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hx 자체가 계속 증가를 하거나 계속 감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는 그때 a, b의 순서쌍을 지금처럼 원소로 하고 있고요. 얘의 집합을 라지 a라고 한대요. 자,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fx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fx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됩니까? x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에 플러스 2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살펴보면은 얘는 지금 앞에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만 hx라고 하는 것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얘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결국에는 fx로 이렇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g에 x 플러스 b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인즉슨 지금 gx에서 x 대신에 x 플러스 b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에 제곱에 마이너스 2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녀석 자체는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꼭지점을 가지고 있고 아래로 블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역시나 x가 a보다 작다. 여기서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기억은 지금 A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K가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니다. f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때의 대칭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A가 0이 되어버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편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0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위로 블록이면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까지 그렸을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얘가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려면 x축과 나라는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결국에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잘못됐다라고 하고 바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b가 k라고 했는데 k 값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결국에는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기억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니은은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지금 4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얘 자체가 지금 a에 속하냐? 그 말은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였을 때 hx가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니?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역시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에 해당이 되고 얘가 fx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b가 4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b에다가 그냥 4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를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결국에 g에 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함수 그래프는 지금처럼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아래로 블록이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엔 계속 증가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큰 지점에서는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즉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계속 증가를 하게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데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에서 2를 정확하게 통과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4에다가 마이너스 2가 돼서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이때의 g의 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이 파란색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결국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 얘를 정확하게 통과를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를 하는 그래프에 해당이 돼요. 그러므로 니은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좀 지우고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기역과 니은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집합 n 플러스 b가 있는데 n,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a에 속한다라고 했고 이때의 모든 원소의 합은 5 플러스 루트 3이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즉슨 a가 m인 경우 그리고 지금 여기에 b는 그냥 b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이 m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또 해볼 건데 우선은 위로 블록인 fx가 하나가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꼭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때 a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보시면 f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a라고 하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결국엔 1대1 대응을 절대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a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 자체가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야지 a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a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만족시킨다. 이 말은 즉슨 m이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만족시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m이 마이너스 1부터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값을 직접 집어넣어서 이제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y 이퀄 마이너스 2라고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g의 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그래프, 그러니까 이 함수식을 한번 보시면 a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얘는 결국에는 y 이퀄 마이너스 2 선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얘가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이 그림 선상에서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야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위로 쭉 뻗어나가니까 결국에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A에서의 함수값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f의 m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a가 m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g에 그 다음에 x에다가 m을 집어넣었을 때 m 플러스 b와 서로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만족시켜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a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a보다 큰 범위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파란색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제 문제는 a라고 하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걸 그냥 차라리 지웁시다. 지우고 자, 볼게요. 자, 여기가 y 이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g의 x 플러스 b라고 하는 함수가요.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를요.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서 x가 a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이 검은색, 맨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그래프가 결국에 g의 x 플러스 b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요.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y 이퀄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 이퀄 a라고 하는 함수값 자체가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붕 떠버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f의 a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a 값에서 얘가 적어도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좀
편하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결국에 이렇게 됩니다. 지금 x자리에 지금 m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를 만족시켜야 되고 이 녀석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했었죠. a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때 a 대신에 그냥 m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결국엔 뭡니까?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gx의 그래프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칭축이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g에 m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m 플러스 b를 집어넣었을 때 1대1 대응을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m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오른쪽 편에서 지금처럼 어떻게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소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절대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m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계속 증가하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m 플러스 b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일에 이거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자, 우선은 위로 블록인 fx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칭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x 이퀄 마이너스 1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g의 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결국엔 꼭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발생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y 콜 마이너스 2다라고 했을 때 자, 파란색 그래프로 g의 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것도 가정을 할게요. 자, m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m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 옮겼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m에서의 어떻게 함수값을 통과를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m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파란색 그래프를 계속 따라가니까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이때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대칭축이 m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자, 그래프를 또 옮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통과를 하려면 이때 어떻게 파란색의 대칭축이 적어도 m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g의 x 플러스 b의 대칭축에 해당이 되므로 결국에는 얘가 m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어, 잠시만요. 이거 설명을 제가 잘못했네요. 아까 요 녀석이 지금 gx가 얘가 지금 대칭축이 1이라고 했었죠. g의 x가요. 근데 m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어디야?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플러스 1이다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대칭축으로 따졌을 때에도 동그라미 3번과 같은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지우고 이제 차근차근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해볼 만한 건 아닙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떻게 갈 거냐면 g에 g가 아니라 f에 m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fx에다가 m의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2의 m이고요. 플러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렇다면 m의 제곱 플러스 2m 그리고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1이고 3이고요.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m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음, 그쵸? 예, 그리고 아까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지금 교집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m은 정수라고 했으므로 m이 가능한 것은 지금 보는 것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셋 중에 하나, 뭐 일부 또는 전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또 지우고 이제 다른 조건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m 플러스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적어놓고요. 그리고 f의 m이 결국에는 g의 m 플러스 b랑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이것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m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f의 마이너스 1은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와 서로 같다는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f의 마이너스 1의 값 자체는 아까 2가 나왔으니까 이 녀석이 2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원식인 이 녀석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어떻게 됩니까? b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는 2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m이 b라고 b 마이너스 2는 결국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는 0이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4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어떤 조건을 또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m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b가 만일에 0이고 m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다면 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러니까 b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b는 4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m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를 한 3이 결국엔 뭐가 된다? 원소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m이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m이 마이너스 2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f의 마이너스 2는 g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에 해당이 됩니다. 마이너스 2를 fx의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g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집어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다가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b-3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2인데 얘는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결국에는 b-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 해당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b라고 하는 것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 해당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역시나 뭐가 됩니까? m과 b를 서로 더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2라고 했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게 3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루트 3에 해당이 되니까 얘 자체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경우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얘가 1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b는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루트 3이 된다. 그리고 m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에다가 m을 더한 녀석은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얘가 m 플러스 b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m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역시나 f의 마이너스 3과 g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자, 얘는 어떻게 되죠? f의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무엇과 같아야 돼요? g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를 집어넣으면 b 마이너스 그 다음에 4의 제곱이죠. 그래서 b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없어지고 없어지고요. b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4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역시나 b랑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m을 서로 더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느냐? 같죠.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결국엔 서로 더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4 플러스의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1이다. 자, 그러므로 이때의 디귿에서 의미하는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하는 것은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3이 나왔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1 플러스 루트 3이 나왔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는 1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두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더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5 플러스에다가 다시 루트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는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풀이를 이렇게 한다면 처음에는 되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해요? m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 좀 빼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보자마자 f의 a라고 하는 것과 g의 a 플러스 b가 서로 같아요 라는 식을 바로 좀 세워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서 연속이라던가 이런 것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fx가 지금 2-2x 플러스 6, 0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의 정역의 범위를 잘 보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고 하는 조건을 보시면 우선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y축 대칭. 자, 두 번째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얘는 주기가 어떻게 해요? 8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 마이너스 때문에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x-8이라고 하는 것을 t로 치환을 하고 결국에는 f의 x, 그러니까 x 대신에 t 플러스 8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f의 어떻게 해요? t 플러스 8 이퀄 그 다음에 f의 t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주기가 결국에 8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부터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fx를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y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제가 편의상 여기를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3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결국에는 2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상수함수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경우에는 1차 함수로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은 결국엔 3과 4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수함수 0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그어보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 더 왼쪽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4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주기가 8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 결국에는 그때 이 구간의 길이가 지금 여기가 8에 해당이 되니까 8만큼 갈 때마다 지금 빨간색의 그래프가 동일하게 그려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이후부터는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프가 또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5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6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8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는 9고요. 이 녀석은 1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빨간색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 모양이 서로 같은 게 8만큼 커질 때마다 동일한 그래프의 개형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gx를 한번 볼 건데 gx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x가 0보다 큰 부분, x가 0이랑 같은 부분, x가 0보다 작은 부분입니다. 자,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된다면 절대값은 그냥 x로 나오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n 플러스 1로 나오게 될 거고요. x가 0인 경우에는 n이 나올 거고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n-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서로 합성을 했을 때 상수함수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이유는 뭐냐면 얘가 상수함수가 나온다는 소리는 뭐냐면 모든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f에 지금 g에 x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상수래요. 근데 어차피 x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n 플러스 1, n-1만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gx가. 그러면 겉함수인 fx의 입장에서 보면은 gx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정의역 자체가 그러니까 fx의 입장에서 gx는 정의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fx가 가질 수 있는 정의역의 원소 자체는 n 플러스 1 그리고 n-1이 이렇게 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수함수가 된다는 그 말은 즉슨 f에다가 n 플러스 1, f에다가 어떻게 n, 그리고 f에다가 n-1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결국엔 어떻게 함수값이 서로 동일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함수의 값이 서로 같아지는 그 구간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n이 6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n이 6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의 n의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된다. 그 개수를 구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요 세 개가 결국에 뭐가 됩니까? 연속하는 정수값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n이 자연수다라고 했지만 우선은 제가 정수 범위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n이 마이너스 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n이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면 n-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n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부터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에 n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작은 마이너스 2일 때 그리고 하나 큰 0일 때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동일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n이 이번엔 어떻게 0일 때도 가능하겠죠. 0보다 하나 작은 마이너스 1과 0보다 하나 큰 1에서의 함수값이 또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3개씩 어떻게 함수값이 같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n이 1일 때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1보다 하나 작을 때, 1보다 클 때, 하나 클 때. 자,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서로 같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n이 2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2보다 하나 큰 3인 경우에 안 되고요. 그리고 2일 때 함수값이 서로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서는 상수함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요 구간에서 n이라고 한 녀석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n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주기함수에 해당이 되니까 역시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에다가 8을 이제 더하게 되면 7에 해당이 되고 그때 n의 범위는 지금 어떻게 1에다가 또 8을 더하게 되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란색 그래프 선상에서는 7이 한 요 정도, 그리고 여기가 8, 여기가 9에 7에 해당이 되니까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여기가 9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표시를 좀 잘못했나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제가 그림을 예쁘게 못 그린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8을 더하면 6이고, 그리고 0에다 8을 더하면 여기가 8이죠. 예, 여기가 8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2에다가 8을 더하면 10이죠. 제가 이거 표시를 좀 잘못했나 봅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8에 해당이 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10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11이고 여기가 1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n이 7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은 즉슨 지금 여기가 7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령 예를 들어서 n이 9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보다 하나 큰 10일 경우, 그 다음에 얘보다 하나 작은 8인 경우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동일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일에 이런 식으로 쭉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얘는 8씩 커져 나가니까 15보다 크거나 같고 n이, 그 다음에 여기다 8을 또 더하게 되면 17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숫자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1, 9, 17 같은 경우에는 8로 나누었을 때 결국에 1이 남는 수, 7과 15 같은 경우에는 8로 나누었을 때 7이 남는 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편의상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에 8의 m 플러스 7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지금 3칸 더 커져 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8의 m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3칸이 아니죠. 2칸만 더 커지면 되죠. 9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6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m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8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8, 8에 64, 그리고 7을 더하게 되면 71이 되어버리죠. 자,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자, 그러면 7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7, 8에 56입니다. 56에다가 플러스에다가 다시 7을 더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63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넣게 되면 얘는 65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6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차라리 얘를 지워버리고 음, 자, 어떻게 셈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등차 수열을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쉽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8씩 커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차라리. 자, 그 다음에 8K다라고 했을 때 8을 어떻게 K번 더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8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8을 집어넣으면 7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7을 집어넣으면 7, 8에 56이니까 5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57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7이라고 하는 것은 8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8, 7에 56이니까 결국에는 1이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8을 더 더하게 되면 60을 초과하기 때문에 딱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3개, 여기서도 n의 값이 3개, 여기서도 3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까지 3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k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위해서는 k가 0일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k가 7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총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 n의 범위가 8개가 만들어지고요.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3개씩 어떻게 n의 값이 만들어지니까 결국에는 3 곱하기 8에서 24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n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n이라고 하는 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는 제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2를 해서 22개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갈 거냐면 얘도 허용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n이 4일 때, 그쵸? 그리고 n이 12일 때 얘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n이 4가 되어버리면 4보다 하나 작은 3일 때, 4보다 하나 큰 5일 때 함수값이 서로 동일해져요. 그래서 이때에는 명확하게 4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n이 4일 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기함수니까 여기에서 8만큼 더 커진 n이 4 플러스 8.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쭉 갑니다. 그랬을 때 어디까지 갔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건데 4를 기준으로 해서 8만큼 계속 가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8K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6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4를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56보다 8K가 작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K에는 7의 값이 들어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n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4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4 더하기 8 곱하기 0이다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K가 어떻게 0일 때부터 시작해서 K가 어떻게 7일 때까지 가능하다는 소리고 결국에는 K의 개수는 총 8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n의 값도 8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2개에다가 플러스 8개를 해서 총 30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지금 20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고요. 가나 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SA-SA의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SA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합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녀석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같이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얘가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녀석이 최대이고 그리고 지금 S의 B는 최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나 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 지금 여기에서 1부터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 A에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이 9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고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9의 배수에 대해서 나머지가 1인, 그러니까 나머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숫자를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A집합에 대한 숫자를 분류하기 위해서 1부터 20을 나열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1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9를 더하면 10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10에다가 9를 더하면 19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2다라고 하게 된다면 11, 그 다음에 20,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가 3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12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1이니까 여기는 없겠죠. 자, 20을 초과를 하니까요. 자, 4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13, 5면 14,
그리고 6이면 15, 7이면 그 다음에 16, 그리고 8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7, 9면 18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집합도 마찬가지로 한번 1부터 20을 나열을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집합은 10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의 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해요? 나머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열을 한번 해보면 나머지가 1인 경우, 자 11, 그 다음에 2인 경우 12, 그리고 3인 경우는 13, 4인 경우는 14, 5인 경우는 15, 6인 경우는 16, 그리고 7인 경우는 17, 그리고 8인 경우는 18, 그리고 9인 경우는 19. 자,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인 경우는 20.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8개의 원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개의 원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합이 결국엔 여기에서는 최대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고 여기에서는 최소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교집합까지 한 번에 생각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자 우선은 집합 A가 될 수 있는 원소 8개를 선택을 할 건데 그 합이 최대가 되려면 원소 자체가 최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20, 19, 자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지금 20을 선택을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9로 나누었을 때 지금 9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7과 16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을 선택을 해버리면요. 됐죠? 거기에다가 19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나머지가 1이 되는 거거든요. 9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있는 8과 17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9랑 18 중에서는 18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큰 숫자만 계속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5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됐죠? 그리고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3과 그 다음에 11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계속 헷갈리시는 분은 만일에 15를 제가 선택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5라고 하는 숫자는 9로 나누었을 때 6이 남는 수입니다.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3과 12 같은 경우에는 9로 나누었을 때 3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들끼리 서로 더하게 되면 9의 배수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를 선택하면 3이나 아니면 11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를 또 선택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4와 13을 절대로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전체 지금 원소 선택을 한 게 총 어떻게 됩니까? 5개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개를 맞춰줘야 되니까 10이랑 11을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얘는 나머지가 어차피 1과 2에 해당이 되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두 수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9의 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여기에서 6도 한번 해볼까요? 자, 6.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6과 10으로 더했을 때 9의 배수가 될 수가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큰 숫자 기준으로 해서 계속 선택을 하니까 최대 맥시멈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A라는 집합은 자, 큰 수부터 그냥 해볼까요? 20, 19, 그 다음에 18, 15, 14, 그리고 11, 16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자, 이번엔 B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B는 최소값이 나와야 되니까 작은 원소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원소를 선택을 할 때 우선은 1, 2, 그 다음에 3, 그리고 4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우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잘 보시면 둘이 합쳐서 10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것과 9는 절대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1을 선택을 하게 되면 9나 19가 어떻게 해요? 선택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8과 18, 그 다음에 3도 7과 17을 선택할 수가 없고 4는 6과 16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5, 그리고 여기에 10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총 6개를 선택을 했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 11, 그리고 여기 12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처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B라고 하는 것이 최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는 1, 2, 3, 4, 5, 10, 그 다음에 11, 12.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교집합이 지금 한 개만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11이라고 하는 숫자, 11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서로 겹치게 돼서 이때는 교집합이 두 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중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제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이 A에 속하고 10이 B에도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1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이 A에 속하고 11이 B에 속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11이 A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11이 B에 속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는 11이 A에 속하지 않고 11이 어떻게 해요? B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소의 개수는 총 8개로 맞춰줘야 되니까 만일에 이런 경우다라고 하게 된다면 B의 입장에서는 11 대신에 대체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이렇게 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이라고 하는 것을 A 입장에서 다른 거로 대체를 한번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큰 숫자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11 대신 올 수 있는 게 5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1에서 5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마이너스 6만큼이 작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B라고 하는 것은 채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B도 마찬가지로 11 대신에 그 다음 이제 큰 수, 11보다 하나 더 큰 수, 이제 그 다음 큰 수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12를 어떻게 13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플러스 2만큼 커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모두 어떻게 원소들을 모두 합했을 때 A 집합에서는 마이너스 6만큼이 되지만 B 집합에서는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11을 그대로 두시고요. A에서는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집합에서는 11 대신에 그냥 13을 그냥 선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11이 A에 있고 11이 어떻게 B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B집합에서 11 대신에 13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대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11이 그냥 A집합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1이 A집합에 있고 그 다음에 B집합에도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표시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11이 이렇게 공통으로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어떻게 해요? 5로 가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5만큼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B집합에서는 지금 보시면 10 대신에 다른 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3을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11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으로 원소 하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11이 A에 속하고 11이 B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N의 A교 B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A집합의 입장에서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로 바뀝니까? 5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B집합에서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13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3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B집합에서 플러스 3을 만들어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집합에서는 10을 그냥 그대로 두고 B집합에서는 10을 13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10이 공통으로 있는 경우에는 11을 13으로 바꿔버리면 된다고 했었죠. 결국에.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집합 B에서는 10을 13으로 바꿨으니까 플러스 3이 됐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뭐가 됐습니까? 2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뀌면서.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B는 원소의 전체 총합이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무슨 뜻이냐면
10은 공통으로 있고 비집합에서 12를 13으로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많이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더한 곳에서 이제 빼라고 했으니까 예, 이거 더하는 것도 일이겠네요. 자, 그러면 자, 6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14 더하기 15 더하기 18 더하기 19 더하기 20이고요. 그 다음에 비집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10 더하기 11 대신에 13 그리고 12.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서로 어떻게 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이거 연산을 이게 17 6이고요. 그리고 6이고 12에다가 15가 되고 이 녀석 총합이 그 다음에 여기 28이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 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40. 자, 10은 제외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7, 31, 그 다음에 46, 그리고 이 녀석 더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64, 그 다음에 84 플러스 19. 그러면 3에다가 103이 되나요? 103? 자, 그쵸? 네, 그래서 103에서 빼기 40을 하게 되면 63이 답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있는데 x-a분의 bx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양수라고 있고요. b는 0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gx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 여기에서 x의 범위를 좀 잘 보시면요. 하나는 a보다 작고 하나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f에 x 플러스 2a 플러스 a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해석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y 콜 fx를 x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예,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실수 t에 대해서 y 콜 gx의 그래프와 y 콜 t의 교점의 개수를 지금 ht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그래프 해석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집합의 기호가 있습니다. 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원소로 있고 그 다음에 ht는 1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ht가 의미하는 바가 y 콜 지금 t와 그리고 y 콜 gx의 어떻게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t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t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하나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g의 마이너스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fx의 지금 정근선, 예, 정근선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x 이퀄 a 그리고 y 이퀄 b가 정근선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fx의 분모를 보니까 bx라고 해서 상수항이 없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y 값이 0이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원점을 통과를 하는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유리 함수가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 b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정근선을 먼저 그려놓겠습니다. 자, 정근선은 지금 x 이퀄 a 그리고 y 이퀄 b다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b가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x축이라고 하는 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a라고 하는 게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y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위쪽에서 또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 우선 fx가 그려진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긋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요. 얘가 a, b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fx를 지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엔 여기가 지금 a, b에 해당이 되니까 정근선의 교점 자체를 결국에 평행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a에 해당이 되는데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a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y축의 방향으로 또 a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b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정근선이 y equal a 플러스 b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정근선을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정근선 하나만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라고 했을 때 요 그 파란색, 그러니까 그 fx를 지금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그린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f의 x 플러스 2a가 그려진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a점에서 함수값이 존재를 하면서 지금처럼 감소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덧칠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점을 하나로 갖게 하기 위한 t의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를 아래쪽으로 어떤 식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8을 또 어떻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만 교점이 계속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곳에서 다 어떻게 하나로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1차적으로 이 녀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뿐더러 t 자체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도 만족을 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t 자체가 어떤 특정 값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결국에는 교점이 항상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없어요. 교점이.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번에 해야 될 게 b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결국에는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b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역시나 얘를 x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원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y equal b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어보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y equal b. 자, 이렇게 그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 equal a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어떻게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a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얘가 원점을 통과를 하게 되니까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fx라고 하는 것은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 교점 자체가 a, b에 해당이 되니까 이번엔 빨간색 선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정근선 자체가 y 이퀄 마이너스 a가 됩니다. x 이퀄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이 b에다가 플러스 a만큼 해야 되니까 그게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됩니까? y는 지금 a 플러스 b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정근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a 값이 정확하게 뭔지, 그러니까 a 값에서의 이 함수 값이 뭔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얘를 세 가지 섹터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을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잠시만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것에서의 교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우선은 빨간색 선으로 제가 통일을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지워놓고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정근선 표시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이 녀석이 y equal a 플러스 b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은 a 값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얘 값이 결국에는 y equal b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을 기역 그래프, 이 녀석을 니은 그래프, 이 녀석을 디귿 그래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가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자, 왼쪽에서는 지금처럼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첫 번째 기억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그냥 차라리 이거 지워봅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기억번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이제 y 꼴 t라고 하는 것을 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 같이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질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이동을 한번 시켜볼 건데, 자, 교점이 0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두 점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분명히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구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알파 값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 값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b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b보다 크고 t가 그 다음에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결국에는 ht라고 하는 게 1이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근데 등호가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얘는 지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역시나 파란색을 한번, 자,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한 점에서 딱 만납니다. 그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결국엔 정확하게 정근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t 콜 b에서만 한 점에서 만나고 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t가 b인 경우에 ht가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지금 보는 것이 t가 범위로 나타내지를 않고 특정 값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해당 사항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한 점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됐죠? 그리고 얘도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동을 쭉 하다가 정확하게 y 꼴 b가 되는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한 점으로 계속 유지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다가 얘를 벗어나면 두 점에서 만나다가 그리고 y 꼴 a 플러스 b를 지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얘를 포함을 한 그 위쪽부터는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계속 만나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의 t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우선은 a를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g의 a보다 크거나 같고 t가 그리고 지금 보는 것 같이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t가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을 한번 보시면 얘가 결국엔 마이너스 9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결국엔 마이너스 8에 해당이 되고 결국에는 얘가 k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G의 A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F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죠. 그러니까 3의 A고 플러스 A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 9에 해당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B가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세 번째는 A 플러스 B가 K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원식인 fx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3의 a 마이너스 a분의 그 다음에 3ab 자 거기에다 플러스 a 자 얘가 결국엔 마이너스 9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요 녀석은 결국엔 2a 그리고 3ab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b가 되죠. 2분의 3b 자 플러스 a 자 얘는 마이너스 9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8을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a 얘는 마이너스 9 a는 결국엔 뭐가 돼요? 3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a가 3 b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k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a가 3 b는 지금 마이너스 8 그리고 G-K라고 했으니까 G5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A라고 하는 게 여기가 3이거든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G에 5라고 하는 것은 F에 5에다가 그 다음에 A 대신에 지금 뭘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A가 아까 뭐가 나왔죠? A가 아까 3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6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에 지금 보시면 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 F에 11에다가 플러스 3.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f의 11이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11 마이너스에다가 a가 뭡니까? 3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이너스 8 그리고 곱하기 11 그리고 플러스에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8 그래서 없어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11에다가 플러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죠? 8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4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192가 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있는데 루트에 ax-3 플러스 2로 되어 있고요. a 자체가 지금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집합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지금 fx, f의 인버스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는 매우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함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쪽을 지금 어떻게 해요? 선택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fx가 f의 인버스 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반대로 작은 쪽에 해당이 되는 f의 인버스 x를 선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y gx의 그래프와 직선 y x-n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했을 때 자, h1은 h3과 같고요. h3은 h2보다 작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g의 4는 지금 어떻게 해요? p분의 q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y x-n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한다. 즉 그래프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fx의 시작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시작점은 a분의 3, 2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a 자체가 지금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역수를 취하게 되면 a분의 1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양쪽에 3을 곱하면 a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지금 여기에서 우선 역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원점 자, 그리고 보조선 하나를 긋는데 얘가 y x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a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2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2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a분의 3, 2라고 하는 것은 a분의 3이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기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f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초록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얘는 뭐가 됩니까? 2, a분의 3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역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의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한다면 작은 쪽의 그래프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려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선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교점은 지금 당장 구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y x-n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1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처럼 자, 두 점에서 이제 지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고 이 말은 즉슨 n이 1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쭉 가다가 지금처럼 또 이렇게 요 2, a분의 3을 지나는 점을 직선을 이렇게 또 그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3이고요, 개수가. 그리고 여기서는 2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또 한번 접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접한다. 자,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접하는 경우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여기서 접하는 경우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둘, 그래서 두 개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편의상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첫 번째는 n equal 1, 그리고 두 번째는 n equal 2,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선을 n equal 3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의 1과 h의 3이 같다. 그런데 h의 2는 h의 3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h1, h2, h3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h1과 h3이 같은데 결국에는 h2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작고 크고 그 다음에 작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함수값 자체가 결국에는 증가를 하다가 다시 감소를 하는 형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h
n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말은즉슨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두 점에서 만났다가 세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결국에는 h의 2가 3이면 되는 거고 h의 1과 h의 3은 2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말은즉슨 결국에는 이 맨 마지막에 여기 접하고 있는 부분 있죠. 얘가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이 직선이 y 이퀄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f의 인버스 x와 어떻게요?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f의 인버스를 따로 구해서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요 녀석의 직선을 y 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그리고 얘를 y 이 x에 대해서 둘 다 대칭을 시켜서 이 녀석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y 이 x 3이라고 하는 것을 y 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y 이 x 플러스 3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y 어떻게 해요? fx가 접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루트에 ax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x 플러스 3. 자, 얘를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x 플러스 1이니까 양쪽 제곱을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3에 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x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결국에는 접하고 있으니까 판별식 d 2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에 결국엔 어떻게 16. 자, 이 녀석이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4에 해당이 될 것이고 a는 6 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 자체는 지금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므로 a가 어떻게 해요? 6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fx는 이제 완성이 됐는데 루트에 그리고 6의 x 마이너스 3의 플러스 2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g의 4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x 이퀄 4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녀석 이퀄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양쪽을 제곱을 하게 되면 자, 2를 우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6의 x 마이너스 3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4.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의 x 그리고 플러스 7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정확하게 되지를 않아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f에다가 그냥 4를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4 집어넣으면 4, 6에 24니까 루트에 21에 그 다음에 플러스 2다 라고 할 수가 있고 21이라고 하는 것은 4보다 크고 5보다는 작습니다. 됐죠? 양쪽에다가 2를 더한다 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2 플러스의 루트 21이라고 하는 것은 6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보다는 작은 수에 해당이 되니까 6점 어쩌고 저쩌고 xx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만나는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역시나 4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만일에 4다라고 하게 된다면 f에 4를 집어넣었을 때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6.xx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fx에다가 실제 4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때는 4의 값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파란색으로 자, 여기에 4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4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2 플러스의 루트 2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y 플 xy의 교점 자체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여기가 3입니다. 즉 4보다 큰 것에서 지금 함수값이 만들어진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이 경우는 가능해요. 이 말은 결국에는 4가 결국에는 이때의 교점보다 어떻게 해요? 왼쪽 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4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지금 f의 인버스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f의 인버스 4의 값을 구해야 된다는 뜻이고 자, 이 녀석을 k라고 한다면 f의 k는 4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므로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루트에 6의 k에다가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가 되고 이 녀석이 4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라고 하는 것을 우변으로 보내서 2고요. 양쪽 제곱을 하게 되면 6k-3인데 얘는 결국에 4. 자, 그러므로 6k라고 하는 것은 7에 해당이 되고 k라고 하는 녀석은 6분의 7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간에 더하게 되면 결국에는 13이 결국에는 답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이렇게 그린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선은 1이 어디 있는지, 2가 어디 있는지, 3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3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선에서는 지금 교점의 개수가 지금 2개가 생겼고요. 여기 두 번째 선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3개다라고 했었고 세 번째에서는 접하면서 2개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H1, H2, H3라고 하는 것을 문제 조건에서 그 대소관계대로 그대로 배치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1부터 2, 2, 3으로 이제 대입을 하면서 함수값이 증가를 했다가 감소를 하는 그 부분을 이제 포착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2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3에서 다시 작아지는 값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2, 3을 만들어내는 이 직선 자체가 결국에는 x-n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말은 즉슨 x-1 여기서는 x-2 여기서는 x-3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처럼 풀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